최근에 이제 휴가로 싱가포르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좀 불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여행 내내 별로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심지어 이제 어느 매장을 가도 직원분들도 친절하지가 않으니까 대다수의 매장이. 그래서 그냥 이런 나라구나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식당을 갔는데 거기 한 직원분이 저를 진짜 알뜰살뜰히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일부러 현금만 들고 갔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해외 나갈 때 항상 이제 그 카드랑 현금을 들고 나가는 편인데 싱가포르이 진짜 카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다 그냥 카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마지막 날까지 좀 안 써가지고 일부러 이제 현금만 들고 나갔어요. 현금을 이제 쓰려고. 근데 거기는 또 반대로 진짜 거의 약간 키오스크로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금 결제하는 곳이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현금밖에 없다, 현금으로는 식사를 못하냐 물어봤더니 이제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결제를 하고 먹었고 음료를 같이 시켰거든요. 왜냐면 싱가포르는 한국처럼 그냥 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디에 가나 물을 안 줘요. 휴지도 안 줘요. 그냥 딱 본인이 결제한 그 음식만 주거든요. 그래서 그 마일로라는 음료가 궁금해서 마일로를 같이 시켰는데 마일로가 제티 같은 걸 조금 있는데 음식을 받고 마일로 받을 때 그 마일로 받는 곳에 빨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빨대 없어도 잘 마시거든요. 물론 이제 흘릴까봐 좀 염려는 되는데 그래도 빨대 사용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빨대를 보고도 그냥 자리에 왔거든요. 근데 그 아까 저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분이 빨대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몰랐을까봐.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왜 빨대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빨대를 주셨는지 그냥 꽂아주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꽂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또 2차로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음식은 다 먹었는데 마일로가 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고 나가야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들고 나가는 순간에도 뭐 별다른 게 필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직원분이 또 오셔가지고는 뒤쪽에 그 컵 위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랩핑할 수 있나 봐요. 이제 싱가포르 종류를 사면 이제 랩핑을 하고 그 컵홀더를 비닐 컵홀더를 이렇게 줘서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필요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또 그 나가는 순간에도 제가 이제 음료가 남아서 가져가는 걸 보고 그걸 이제 안내해 주셨던 게 너무 또 감동인 거예요. 막 싱가포르이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친문화가 있다던가 이런 문화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안면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진짜 진심으로 감사 인사가 나왔어요. 뭐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로. 그냥 그렇게 안면도 모르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식당에서 밥을 계산할 때부터 다 먹고 나갈 때까지 그렇게 저를 뭔가 돌봐주다시피 이렇게 해주신 게 솔직히 진짜 엄청난 좀 친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엔 별거 아닌 거일지 몰라도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감동했고 진짜 뭔가를 사다 드리고 싶을 정도의 감동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근데 여튼 하여간 감사 인사를 드렸고 그분이 진짜 또 되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분 덕분에 싱가포르 여행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 그냥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도 그분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참고로 그분은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한 며칠간 나는 어떻게 살고 싶나? 이런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좋아해서 많이 봤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좀 무서운 거 이런 거 잘 못 봐가지고 공평하도 못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사실 내용이 무섭잖아요. 주로 살인 이런 얘기니까 뭐 살인 범죄 이런 얘기니까.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도 보면 사람이 괴물 같은 존재일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으로 또 치유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치유받는 사람이 막 가족이 아니고 정말 쌩까 모르는 남일 때도 있어요. 정말 뭐 안면이 없던 사람? 아니면 진짜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 지인? 뭐 이 정도인데도 그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생각해봤더니 뭔가 웃으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번 웃을 수는 없죠. 당연히 살면서 힘들 때가 있는데 근데 그냥 나도 친절을 베풀고 관심을 주고 타인도 나한테 관심을 주고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웃으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강해졌어요. 물론 내가 친절을 베푼다고 다 그게 좋은 반응으로 돌아오진 않아요. 저도 다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친절을 베풀거나 관심을 줬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표정이 나쁜 게 항상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나쁜 게 아니듯이 그러니까 표정을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친절이나 이제 관심을 베풀었을 때 돌아오는 밝은 표정은 밝고 그 진심 어린 표정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도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퇴근길이었는데 퇴근길에 다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어떤 직장이라도 본인만의 힘듦이 있고 퇴근길에 항상 저도 지쳐있는데 그 이제 칸을 옮기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분이 종이를 떨어뜨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제 눈앞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주워드렸어요. 근데 그 이제 어르신분이 너무 밝고 환하게 진심 어리게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일에도. 그래서 덩달아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까 한 일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똑같이 지루한 그런 퇴근길이었는데 저도 덩달아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최근 들어 좀 강하게 들면서 그냥 그런 따뜻한 삶을 살고 싶어요. 물론 제가 제 나름대로는 친절이라고 관심이라고 한 것들이 그 사람한테는 민폐이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원치 않던 반응이 돌아와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살고 싶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스파이더맨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도 진짜 인상 깊었던 대사가 진 그레이가 인간은 괴물이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가 피터 파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한테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부터 하던 생각이긴 했는데 인간에 의해 상처받고 인간에 의해 치유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전부터. 약간 그래서 이번 스파이더맨 영화도 주제는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 인간은 괴물일 때도 있거든요. 괴물인 사람도 있고. 근데 결국에 또 그런 어마어마한 상처와 고통을 마주했을 때 회복해 나가는 과정은 보통은 혼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서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옆에 그런 스파이더맨 같이 진 그레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죽지 않고.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그래서 저는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 삶도 그렇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혼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혼자는 물리적인 혼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서적인 혼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도 내 인생에 고통은 계속 찾아올 텐데. 그래서 뭔가 더 친절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 돌이켜보면 그 사람들의 진심 어린 표정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약간 긍정적인 쪽에 아까 그 어르신의 표정 제가 싱가포르에서 저한테 도움을 주셨던 그분의 그런 밝은 미소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아까 그거 하나로 약간 조금이나마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연장한 기분? 그래서 내가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보다는 친절을 베푸는 게 그런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표정들을 보는. 그래서 그런 표정들을 보고 그런 순간들을 같이 나누는 게 나한테 너무 이제 소중하니까 그냥 친절하게 살아야 되겠다. 친절하고 내가 먼저 웃고 물론 내가 웃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사에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물론 기분 나쁘죠. 그런 상처가 있음에도 나는 계속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도 나한테 다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마음 따뜻하게. 왜냐면 물리적으로는 제가 혼자라고 했잖아요. 물리적으로는 혼자고 물리적으로 혼자가 아니고 제가 이제 물리적으로 혼자가 아니지만 왜냐면 저도 지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정서적으로 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혼자라는 게 결국에는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긴데
순간들이 쌓여나가면 내가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롭지 않거든요. 그냥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 너무 따뜻하니까. 그래서 그냥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원하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살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확률이 높고 나도 좀 더 그런 따뜻한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내가 좀 덜 외롭고 덜 고통스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결론은 스파이더맨 영화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한 번도 피터 파커의 연기가, 그러니까 톰 홀랜드의 연기가 뭐 엄청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느낀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 톰 홀랜드가 영화에서 주는 그런 표정들? 웃는 모습들? 이런 게 이게 연기 같지가 않고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런 일을 겪어서 그런지 뭔지 몰라도 이게 연기가 아니고 되게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니가 왜 대체 이렇게 스파이더맨을 슬프게 그리나 싶다가도, 왜냐면 솔직히 저는 이해는 안 가거든요. 저렇게 책임을 다 혼자 짊어져야 되나?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 왜냐면 내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저렇게 고독해지고 책임을 많이 질 거면 내가 아예 그 능력을 안 쓰는 방향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스파이더맨은 그 능력을 쓰기로 결정을 했고, 사실 그리고 그 능력을 쓴다고 할지언정 나쁘게만 안 쓴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냥 그렇게까지 책임을 질 필요는 없거든요. 누가 걔한테 그렇게 시킨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가 항상 스파이더맨 굉장히 짠하고 슬프게끔 그렇게 캐릭터 역할을 설정을 해놔요. 그게 항상 안타깝긴 한데, 여튼 좀 진짜 그런 고독함이 보이는 동시에 인류는 인류에게 구원받는다. 정서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근데 정말 내가 정서적으로 혼자라면 이런 삶을 선택하겠다. 그게 좀 더 덜 외로워지는 방법이라서. 그리고 제가 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이 누군가 같이 있다고 해서 항상 안 해로운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감정 문제는 이제 내가 조절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여도 외로움을 느껴도 그래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한 방법. 왜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결혼을 했다가도,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했다가도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사별을 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에는 삶에 있어서 혼자인 구간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혼자일 때 계속 누군가를 찾아 헤매 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혼자여도 좀 외로워도 괜찮아. 그냥 묵묵히 살아갈 수 있어. 이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혼자 지낸 지 너무 오래가 됐고, 혼자일 때 그 뼈에 진짜 사무치는 그런 외로움이란 감정을 알거든요. 혼자 지낸 지 오래됐으니까. 이게 외로움이 인간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정이에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회적인 동물이고 외로움이 고통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생존의 분리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능적으로. 왜냐면 사회적인 동물이고 집단 생활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예전에는.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솔직히 돈만 있으면 생존에 크게 무리는 없잖아, 혼자여도. 근데 문제는 DNA에는 그런 게 각인이 돼 있으니까 혼자일 때 그런 외로움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건데, 내가 인생에 있어서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혼자일 때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결혼을 하고 잘 살다가도 나중에는 한날 한시에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혼자인 그 구간은 언제나 찾아오는데, 그러면 혼자라고 매번 불행할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 들거든요. 혼자여도 외로워서 조금 고통스러움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묵묵히 괜찮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거를 계속 본인만의 방법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답이란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돌아오는 반응에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라서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한 거지, 제 방법이 다른 사람들도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래서 제가 여행을 다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행을 하면
일상 때보다는 훨씬 예기치 못한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맞닥뜨리거든요. 특히 해외를 나가면 워낙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난 이게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에선 이게 예의 없는 게 아니네? 이 나라에선 이게 예의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선 예의 없는 거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제 생각의 틀을 깨부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 생각의 틀이 너무 단단해서 스스로를 옥죄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제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됐었어요, 매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지난날에 저의 젊었을 때 시절을 보면 난 이래야 돼, 난 저래야 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누가 아무도 나한테 그런 거를 말로 명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이래야지,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진짜 삶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세계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80억까지의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 정도로 진짜 사람의 삶이 그렇게 결코 간단하지 않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여행을 다니면 그런 나의 견고했던 틀을 부수고 다시 재정립하고 좀 더 괜찮은 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왜냐면 되게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되게 많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번 싱가포르 여행에서도 공항에 도착했는데 유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보통 그러니까 제 핸드폰 기종이 이심이 안 돼가지고 유심 쓰거든요. 로밍을 안 해요. 왜냐면 또 통신사가 로밍이 안 되는 통신사예요. 알뜰폰이라서. 알뜰폰이라고 다 로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쓰고 있는 알뜰폰 회사는 로밍이 안 돼요. 그래서 유심을 해서 나갔는데 이제까지 여행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유심이 안 되는 거예요. 장착을 하고 거기 이제 보통 유심 받으면 문제 상황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자세히 있거든요. 그런 걸 다 했는데도 유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진짜 예전같이 여행 초보였을 때는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여행을 어느 정도 하고 돌아다니니까 공항이면 웬만하면 다 유심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환전하는 거, 유심 하는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심 새로 사겠다. 그러니까 이게 화도 안 나더라고요. 화도 안 나고 그냥 어떻게 문제를 해야 할지만.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거 말고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빨리 숙소에 가서 씻고 다음날에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그런 것도 다 해놨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유심도 유심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했어요. 근데 진짜로 이게 여행을 하고 좀 나름대로의 경험이 쌓여서 그런지 몰라도 화가 안 나고 그냥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운 좋게도 그러니까 그게 껐다 키면 다시 제대로 인식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껐다 키는 걸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을 이미 다 시도해본 상황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게 계속 껐다 키는 거거든요. 이미 한 2번이나 껐다 켰는데도 안 되고 있어서 약간 거의 포기하고 집 나오면 진짜 그냥 바로 유심 파는 곳 가서 유심 그냥 새로 살까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진짜 마지막으로 껐다 켜봤는데 그때서 인식이 된 거예요. 와,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여행을 잘했어요. 네. 그냥 그런 식으로 뭔가 제가 문제를 해결한 거, 그리고 뭔가 이전보다는 앞으로 나아간 듯한 느낌, 뭐 정서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뭐 업무적으로든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 나라는 사람이 뭔가 좀 어떤 그런 하나를 뭔가 더 얻었다고 해야 되나, 살면서.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인 게 아닐지언정 내가 뭔가를 배우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기쁨도 되게 크더라고.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보면 되겠구나, 이런 걸 제가 하나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나는 이런 데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구나. 뭔가 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간 느낌?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